예, 지금부터 49제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병철 명가 왕생낙파론입니다. 제가 이렇게 있으면 절에 신도님들이 상담을 오기도 하고 전국으로서도 이제 상담이 와서 이렇게 해드리는데 꼭 사후약 방문이라고 일이 부도나거나 이미 망하거나 꼭 그 일이 터진 다음에 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99%. 결혼할 때 좋은 남자 스님 선택해 주세요라고 말이라도 한번 붙여봐야 되는데 이미 결혼 다 정해놓고 와서 궁합 봐주세요. 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사업 망해가지고 와가지고 스님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는 안 좋은데 했어 안 했어 하면 이미 해가지고 망해서 이러고 안 됐어.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은 답답해. 그러니까 절에서 주는 서비스를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 불교의 장점은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치유와 힐링을 주는 명상에 비약이 있다. 비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해서 얼마든지 그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교를 사용하지 않는 덕에 손해를 무궁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제일 완전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 먹고 사는 거, 이건 준비물 중에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나 기술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럼 어느 곳에서 나를 돈을 주고자 하겠느냐 하는 것이요. 나를 팔아서 돈을 벌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행복을 꿈에 키우고 이러면서 사는 것이 이 첫째 세상 생존의 규칙이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기 이 몸값을 올리고 재주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그러면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마인드 철학이라고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신의 음식을 먹어줘야 정신도 어린아이, 유치원,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식으로 정신도 성장하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지를 않는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성장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갈 것이며 성공해낼 것이냐 하는 것이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은 별별 폭병과 함정과 이 도둑이 천지빛깔로 있기 때문에 사람이 상처 입지 않고 생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러면 명상이다 한다는 것이에요. 정신도 음식을 먹고 성장하며 정신도 인생 철학이라는 음식을 먹어줘야 규칙이 정리가 돼가지고 생존하는 데 막대한 도움을 준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일단은 그것에 대한 것은 이제 2차적으로 얘기하고, 실상은 이제 상담을 하라고 이제 해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하면 요 갈매동에서는 한 몇천 평 되는
농부가 있었는데 갈모이동에 아파트 단지 들어서면서 토지보상 받는데 이 할아버지가 서류를 잘 모르니까 아들 보고 하라고 했더니 아들이 그걸 갖다가 아버지 인감증명 도장까지 다 가지고 그냥 위조해서 지 통장으로 돈을 다 받아가지고 도망쳐버렸어요. 수백억을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라고 상담을 하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아니 중요한 그 평소에 자식의 정신무장을 도덕심을 잘 심어주고 부모 자식 간의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를 했으면 아이가 그렇게 속을 새겼겠느냐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가만히 내가 그 집 어머니한테 할머니한테 이렇게 싹 더듬어 보니까 영감이 살면서 그렇게 어머니하고 아들을 속을 새겼더만. 그러니까 그것도 옛날에는 더 있었는데 사업망에 말아먹고 부부가 공동으로 해도 서류 위조해서 그 말아먹고 나중에는 그렇게 그것만 남은 건데 그렇게 해코지를 하고 바람피고 그러니까 아들이 앙심을 먹고 부인도 할머니도 앙심을 먹고 있다가 딱 그 기회에 그냥 해 먹고 그냥 두 모자가 도망을 쳐버렸다. 그 할아버지 노숙자 돼가지고 폐지 죽고 다녀 지금. 인생이란 게 무엇이냐? 정신건강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 정신도 근력을 키워야 되고 정신도 세상에 적응해 나가는데 이 규칙과 방법론을 잘 공부를 배워서 나아가야 생존할 수가 있는데 막대한 도움을 준다. 엊그저께도 여기 이제 아는 분이 일하겠다고 들어왔는데 그분은 결벽 증세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이불을 빨아서 넣어줬는데도 싫다 그러고 막 짜증을 부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네가 이불을 새거 사내야지 나는 못 살겠다. 뭐 이런 어떤 쪼가 들어있더라. 음식도 그냥 들었다 놨다 하고 냄새 맡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결벽 증세라는 게 무섭더만. 그게 빗자루 들고 한번 하더니 그냥 빗자루 그 손댔던 걸 손가락 요렇게 던져버리고는 그건 또 손을 씻고 제끼면서 짜증난다고 그렇게 난리고 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남의 직장에 와가지고 지 신경질 짜증 부리는 거 다 받아주면서 어떻게 돈을 주고 월급을 주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겠느냐 하는 것이요. 이게요, 전장에 나갔으면은 훌륭히 맡은 일을 직무를 열심히 해도 돈을 줄까 말까 한데 잠자는데 잠자리가 부족하니 이불과 비계를 사내라 이러고 또 음식은 특별 주방장을 준비해갖고 내 입맞춤에 맞게 음식을 대령해라 이러고서 하고 어떻게 마당 한번 이렇게 뭐 간단하게 빗자루 손들여서 뭐 몇 군데 이게 쓰는 척 하더니 지저분한 더러워서 빗자루 더러워서 못 살겠네 또 이러고 앉았고 이게 어떻게 그런 정신 철학으로 세상을 살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요. 이게 무서운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규칙을 잘 맞추어서 마음을 잘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세상의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거 하냐 하면은 태공이 말하기를 효오치면 자역효지하고 친기 불효하면 자하효언이리오라고 했던 말이 있는데 자신이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이 또한 나에게 효도하고
내가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내 자식이 나에게 어찌 효도하겠는가. 이런 규칙성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분에게 이렇게 효도해 주지 않으면 또한 내가 아는 내 밑에 있는 자식들이 나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다. 이런 규칙성을 내가 알아야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규칙이. 가족에게는 아무리 사랑하고 서로 챙겨줘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 가져야 되는데 니까지 것 하고 부모 자식끼리 서로 이래버리면 그럴 때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 약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동안 꾹 참고 있다가 그냥 확 터져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사군여친하고 사장 관여 사형이라 이런 말이 뭐냐면 임금 섬기기를 어버이 섬기듯이 하고 웃사람 섬기기를 형을 섬기는 것처 하며 동료와 함께 하기를 자기 집사람처럼 하며 여러 부하 직원 대하기를 자기 자녀같이 하며 백성 사랑하기를 처자와 같이 하며 간직의 일자리를 일할 때 내 집안일처럼 하면은 이 사람은 규칙성을 한다는 것이. 이 정신의 규칙이라는 것이 뭐와 같으냐 하면은 몸은 육체와 같아서 몸은 자동차와 같다 그러면은 그 자동차는 껍데기, 바디, 몸뚱어리인데 여기에 운전자는 마음과 같다는 것이요. 요걸 가지고 저 도로에 나가면은 이 운전자가 내 마음인데 교통법규를 모른다. 그러면 차를 끌고 어떻게 운전하겠니? 교통법규 모르니까 어떻게 나가면은 뭐 이리 운전 저리 운전 다 빡치게 해서 그 결국 사고 나지 않느냐는 것이요. 인생의 중요한 것은 마음이, 정신이 인생의 규칙을 잘 먹은 자는 성공하고 인생의 규칙을 우습게 생각하고 막 내달리는 사람들은 망한다라는 것을 왜 모르냐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통법규 모르는 이 운전자는 막 사방팔방 휘젓다가 막 빡치게 해서 바로 사고 나니까 손실이 막 급하고 인생이 차를 아무리 바꾸면 뭐 할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 육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마음도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규칙성의 마음의 음식을 먹어야 풀어진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는 신도가 또 상담하기를 뭐냐 그러면은 이 양반은 연탄 장사를 하면서도 또 농사도 지어서 돈이 제법 챙겨가지고 그 모녀를 아들과 자식을 두었는데 이 다들 대학 졸업하고 성공시켰는데 큰아들이 그냥 망해갖고 와갖고 나 저 먹고 살 거 없으니까 나 연탄 공장 놔주시오 이래 하니까 그것도 자식 그거 한다는데 그거 할 수 없이 그거 주고 그러니까 둘째가 와갖고 아니 큰아들은 주는데 난 주는 거 없어요. 그럼 난 농사라도 주시오. 저 뺏어가지. 막내딸은 와가지고 그럼 다 가져가면 나는 왜 말없이 그렇게 분배를 해줘요. 그러니까는 집을 갖다가 가져가 버리고 노인네 부부가 갈 데 없어갖고 결국은 노숙자가 돼가지고 신문 죽고 폐지 죽고 다니더라. 그래도 와서 상담하기로 그래도 자식 축원한다고 1,000원, 2,000원 그 팔아가지고 와갖고 축원장 올리고 앉았어. 그래서 나한테 와서 어쩌면 좋아 이러고 앉았어. 여보시오 그것을 막 퍼져버리면 어떻게 하냐. 에? 아이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인생의 규칙이다 이거요. 또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막 빼들어가 도둑질하는 강도짓으로 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잘 살 수 있도록 내조하고 나중에 참 균등하게 이렇게 잘 법적으로 물려받아서 그렇게 해야지. 막무가내로 서로 너 이만큼 갔으니까 나 이만큼 가져가 이래가지고 부모를 또 폐기 처분해가지고 부모할 땐 가져갈 게 없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억지를 써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상담해 주세요 이러고 앉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 마음의
스트레스나 고통이나 우울증을 치료하고자 상담을 하는 분에게 제가 드리는 몇 마디의 말은, 첫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마음의 공식을 좀 서로 공유해서 체인지를 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첫째는 늘 인생에 있어서는 가족은 상대 입장에서 배려하고 생각하는 공식을 마음에서 버리지 말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이제 이 강병철 씨 이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지언정 시시비비는 가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요. 원래 돌아가신 분한테는 기소중지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직 사랑만을 줄 생각 가지는 것이 현명하다. 그럼 왜 그러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런 거야. 저기 제가 복지관장을 8년 해서 여기 저 신내동 그 경로복지관 거기도 했고 쌍문동에서도 했는데 거기 자원봉사 여러분들이 와서 해요. 근데 그랬어요. 여기 와서 자원봉사하고 기부하시는데 당신 가족에게도 합니까? 네, 그래. 남도 도와줄 모양인데 내 가족에게는 봉사하고 사랑하고 내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잘 해야 된다. 무조건 퍼주면은 자식이 망가져버려. 그것을 알아야 돼. 요 독수리도 지 새끼를 갖다 키울 때는요, 처음에는 뜯어서 입에 넣어주지만 나중에는요, 반 살아있는 걸 줘. 그럼 지 알아서 뜯어먹게만, 잡아먹게 만들어. 훈련시켜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먹을 걸 안 주고 문 앞에서 날기를 훈련시키는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점차법을 사용해서 지가 사냥하는 기술을 전수해주고 생존하는 기술을 전수해주는 그런 교육법을 사용하지 않고 울기만 하면 퍼주고 사랑만 퍼주고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사랑으로 접근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세상에 험난한 세상에 생존의 기술을 주는 그런 사랑을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조건을 따지지 말고 한없이 사랑하는데 이렇게 한다. 저는 한용운 선생의 논리와 사상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요 몇 글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룻배와 행인,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저는 이런 문장을 좋아합니다. 가족은 사랑이 존재할 뿐이지 거기에 쓰다 달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예?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 당신이 내 배에 올라올 때는 흙발로 나를 짓밟아도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옅은 물이나 깊은 물이나 건너갑니다. 이런데 그냥 감동이 와요. 정말 사랑은 이런 것이, 가족의 사랑은 한없이 이렇게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 여기에 줄 수 있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나의 길, 이 세상에는 길도 많기도 합니다. 바다에는 백길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달과 별의 길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죄의 길을 쫓아갑니다.
의로운 사람은 옳은 길을 위해서 칼날을 받습니다. 서산에 지는 해는 붉은 돌을 받습니다. 봄 아침에 맑은 이슬은 꽃머리에서 미끄럼을 탑니다. 이런 데서 저는 인생의 규칙을 생각해요. 다시 말하자면 인생은 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백길이 있고 하늘은 달과 별의 길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죄의 길을 쫓아가고 선한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해서 힘들어도 칼날을 받고 걸어갑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냐 이거죠. 그래서 인생의 규칙성에 있어서 제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논문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기버와 테이커가 있는데, 기버하는 사람, 즉 말하자면은 기부하고 나누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인생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고, 테이커라고 해서 놀부처럼 아주 짠돌이고 못됐고 이기적이고 깍정인 사람들은 인생에 성공했다도 축복나게처럼 툭 절벽에 떨어지는 것처럼 망하는 걸 나는 많이 봤다는 것이, 그대여 성공하고 싶으냐? 악한 사람은 악한 죄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데 난 아주 인생의 규칙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은 옳은 길을 위해서 칼날을 받더라도 열심히 걸어갑니다. 왜? 의로운 보답과 성공이 있기 때문에 나쁜 길로 가서 성공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는 것이, 지난날의 인생은 여러분 테이커가 되는 기버가 될 것입니까? 선택하셔야 된다. 이것이 제가 드린 두 번째 세상 사는 법칙이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인지삼재라고 해서 사람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생각의 전환법을 사용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인생은 늘 두 개의 짐승이 내 안에서 논일고 있는데 하나는 늑대고 하나는 강아지다 이런다는 거예요. 정말하자면은 하나는 인생을 살 때 매사를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막 생각하고 판단하고 상처 있고 괴로워하고, 하나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된다고, 다만 내가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노력을 덜 했을 뿐이지 이런다는 것이에요. 명심하셔야 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매사가 걸림돌이. 그냥 취직하러 온 분이 당신은 말이요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당신은 말이요 어느 정도 실력이 있습니까? 그 질문했다고 상처를 입었다고 따져. 당신 말이요 나한테 이력서를 물어보는 것도 잘못이냐 이거요.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은 그 나름대로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으니까 왜 학력을 갖다 당신이 내 기분 나쁘게 물어봐. 당신이 말이요 내 능력을 왜 의심을 해? 이렇게 하면서 상처 입어가지고 그걸 나한테 따지더라 이거요. 그렇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디를 가나 면접을 보려면 학력도 알아보게 돼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을 알아봐야 당신을 쓸지 말지 결정을 짓는 건데, 그 말했다고 상처 입어버리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막 시비를 걸면은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이냐 이거요. 그러니 생각의 전환법은 늘 부정적인 데다가 음식을 주고 먹이를 주고 그거를 껴안고 살지 말고, 긍정적인 데다가 늘 마음을 주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성공을 향해서, 다만 내가 취직할 때 안 되면은 그 직장에 맞는 내 능력과 재능과 맞춤형의 거기서 나를 갖다가 알리지 못한 내가 부족한 것이지, 그거 안 취직 안 됐다고 세상이 다 미웠고 직장이 미웠고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요.
세상을 살고자 하는 그대여 부디 부정에다가 음식 주지 마시고 긍정에다 음식을 주어서 승승장구하시고 성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은 강병철 영가요. 그대도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인생의 규칙에 귀를 기울이고 인생에 선하게 모든 것을 판단 내리고 인생에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부정에다가 제발 그만 먹이를 주고 긍정으로 세상을 풀어가야 된다. 세상은 남이 쉽게 이루어져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이 사회 어느 곳인데도 빈틈이 없다. 그런 사람은 쉽게 사는 것은 아무데도 없다. 남 못하는 노력을 통해서 성공하고 행복을 추구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보람이 있고 진정한 가치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이지, 쉽게 해서 돈 벌려고 그러고 쉽게 해서 말이지 세상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자신을 비판해서 망가뜨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을 터닝 포인트, 이제는 바꿔줘야 된다. 제가 여기를 처음에 왔을 때 부처님 헌목 받고 왔을 때 여기 법당 여기는 하우스고 요 밑에가 조그만 암자가 있었는데 무허가 전체가 무허가예요. 이것을 모든 스님들이 다 왜 불가능하니? 그러니까 맹지에다 공원이에요. 이게 전부 공원입니다. 공원법을 바꾸면 건축허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난날에 수백 명의 스님이 이 암자에 와가지고 이 절을 갖다 자기들이 차지해서 성공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성공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이 너만 성공할 수 있다고 오락에서 왔다 보니 다 무허가에서 내가 부처님한테 따졌더니 스님의 기도 공덕으로 앞으로 천일기도 안에 내가 당신이 문서를 주겠소 해서 기도를 천일기도 마치고 나니까 건축 허가증이 공원법을 바꾸갖고 나를 주더라고. 대통령도 안 된다고 공무원한테 가도 건축허가 안 나온다는데 어떻게 공원법을 바꿔서 했는지는 나만 알고 있어. 이제 그 서울시 녹지과 본부장만 나하고 둘만 알고 있어. 왜? 당신이 이건 당신만 알고 있는 비법인데 그걸 나한테 얘기하시더라고. 당신이 그 절에서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여기를 건축 허가증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자기가 이 극락사 주소 가져와 이렇게 했는데 뭐 공원은 멋지게 이게 다 깨끗하게 막무리가 됐는데 여기만 거지가처럼 촌 담장에 하우스에 막 촌집 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부처님이 이걸 건축허가증을 주라 했는갑다 해가지고 나를 불러서 왜 안 짓고 뭐하냐 했는데 건축허가증 없이 어떻게 지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때서 한숨 쉬면서 부처님이 이거 건축허가증 주라는데 공원법을 바꿔서 주는 건 나만 알고 있는데 부처님이 그걸 어찌 알고 나한테 얘기했다. 내가 절에서 고시 공부해가지고 여기 서울 최고 이 자리까지 법무장 자리까지 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걸 하라고 해서 내 숙제를 한 걸로 생각하겠다 하면서 건축허가증을 딱 스님 들어가서 줄게요 이러더니 정말로 건축허가증이 나오더라고. 여기요 건축 절대 안 됩니다. 대한민국 어떤 사람이 와도 건축허가 안 나요. 안 되는 걸 대기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보기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제는 옛날에 저쪽 밑에 작은 법당 5평짜리 그거 하는데 비는 새고 말이지. 아주 지금도 그 사진 있어요. 밖에서나 다라이 통을 갖다가 10개, 20개 놓고 기와장은 아무리 방수를 해도 터지더만. 아유, 나 그건데 절대 방수를 못 하겠더만. 우레탄 실리콘을 막 검은색으로 덮어 씌우고 별거에도 햇빛 보면 툭 터져버리 그냥 그게. 고생할 생각하면 끔찍해요. 남이 못한 걸 해야 남들은 다 안 된다 하지만 나는 다 된다라고 생각해요. 기술자들 와서 공사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꼭 조금만 어려우면 이거 안 돼요 스님 이렇게 안 되고 해. 돈 얼마가 들어주니까 무조건 해. 그러면 내가처럼 돈 주는 사람은 니 나 시킨 대로 해야지. 돈 벌어야지. 돈 받기 싫어? 금방 내가 막 억지로 우겨 세워서 그래 이렇게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이요. 되는 사람은 긍정을 생각하고 안 되는 사람은 부정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 명심하시라. 나는 안 되는 걸 되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지하 250평, 1층 250평, 여기 법당 200평 이렇게 해서 성공시켜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은 절대 버리고 인생의 긍정으로 생각하셔서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신의 내생은 훌륭하게 환생해서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봐라 하고 내가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못난 스님도 이렇게 빈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당신은 뭐가 부족하냐? 나보다 10배, 100배 부모님도 있지. 난 5살에 절에 들어와갖고 부모님이 학비를 주는 건 고상하고 밥 주는 것도 없었고 빨래 준 것도 없었어. 내 5살 때부터 내 빨래 내가 하고 나는 일을 안 하면 밥을 안 주더라고 또 절에서. 그래서 내 맡은 일 청소를 꼭 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초등학교 6년 다니면서 도시락 싸본 기억도 없어. 부모가 없으니까. 절에서 내 도시락 싸준 분이 없었어요. 그런 정도로 고생을 했는데 당신의 고생은 유치원에 먼 흑살이 껍질만큼 힘들었겠느냐 하는 것이요. 그래도 이렇게 꿋꿋하게 나쁜 길로 안 가고 긍정하면서 힘들어도 산 넘고 물 넘고 배고파도 물 마셔가면서 그 고등학교 때까지 도시락 못 사니까 마당에 그네나 타고 앉아있고 남들 밥 먹을 때 왜냐하면 도시락 싸주는 부모가 없으니까 아무도 나를 도시락을 안 싸줘요. 고향주부살들이 안 싸줘. 내가 싸고 싶으면 싸고 네가 도시락 가져서 양은 도시락 그거 씻어서 네가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나는 그렇게 한 번은 들고 갔던 김치국물 흘러가고 책보따리에 다 젖어갖고 짜증나고 그 다음부터는 양은 벤더니 내가에다 그냥 돌로 팍 눌러놓고 그때부터 안 들고 다니면서 귀찮아갖고 왕복 30리니까 이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올 때는 빈 도시락 딸가락거리죠. 갈 때는 김치국물 흘러줘. 먹을 반찬이 없어요. 절에서는 깍두기 아니면 그냥 김치야. 그러니까 얼마나 영양실조가 어린 나이 얼굴에 마른 버짐이 이렇게 퍼져서 마른 버짐이 없어질 날이 없어. 어리니까 그거 영양실조 걸리는 게 뭔지는 모르고 배는 고프고 허기져서 그 시골길에 올라오다 30리길 걸어오다가 밭에 있으면 고구마 몰래 뜯어갖고 그냥 씻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요는 이보다 더 힘들면 나오라고 그래. 힘든 거 없어. 가장 생존만 해도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가족은 지난 날이 아니라 앞으로 이분이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연부를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의리를 지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의리를 나누는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의 또 자녀들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알고 있고 보고 공유하게 되면 아름다운 일을 했어. 가치 있는 일을 했어. 역사적인 일은 우리끼리 공유하는 거야. 이러면서 또 손손이 더러 이어져 나가는 것이다. 가족은 이런 거를 공유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옳은 길 또 사랑의 길을 같이 공유해서 보람된 시간과 아름다운 시간 그리고 긍정의 시간이 선행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신 철학이 튼튼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의리를 지키는 것을 나누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좋다는 것이 그걸 뭐라고 하면 관계중심 심리치료법 중에 하나예요. 관계가 의리를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는 관계중심의 심리치료 기법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좋은 제사가 성공하기를 또 강병정을 씨 영가요
저의 마인드 철학 사상을 부디 마음에 담아서 긍정 철학으로 당신의 미래가 승승장구하고 왕생극락하고 다음에 태어나면 원 없이 정신 훈련해가지고 세상의 뜻을 펼치기를 축원드리고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